안녕하세요. 오늘은 정관 두 번째 시간이고요. 상합하겠습니다. 상합에는 정관하고 비견합이 있고요. 식신과 정관합이 있는데요. 이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재생관하지 않으면 재극인 한다. 정관에서 재생관과 재극인도 알아볼게요. 정관에서 일간이 갖추어야 할 조건이 있는데요. 인항하고 근항하지 말아야 한다. 질문은 시간이 되면은 의견 드리고요. 시간이 안 되면은 스킵하겠습니다. 정관은 안정된 현실 환경에서 유지하고 보호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유지하는 것은 재성으로 하고요. 보호하는 것은 인성으로 합니다. 정관이 되었던 정관운이 오든 관계를 파악하는 방법은 상생, 상극, 상합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의 상생은 정제, 편제, 그리고 정관이 생하는 정인, 편인, 정관이 극하는 겁제, 정관을 극하는 상관. 비견과 식신도 서로 극관계죠. 하지만은 정관이 플러스라면은 비견은 마이너스, 비견이 플러스라면은 정관은 마이너스. 음양이 다르다. 극인데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합력이 존재한다. 식신과 정관도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합력이 존재해요. 그래서 상합이라고 말합니다. 합력도 존재하고 극도 한다. 이 두 가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이란 조건이 내 것을 내어놓고 타인의 것을 받아들인다. 물론 타인도 자기 것을 내어놓다. 나에게 없는 능력을 타인의 능력에서 받아와야 하고요. 타인이 없는 능력을 내가 주어야 한다. 두 사람의 계약과 거기에는 규칙과 조건이 필요해요. 합은 연계, 연대, 대행, 협력, 협조, 용역, 영업, 계약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다. 이런 활동들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을 때 계약이 파기가 되겠죠? 합에 의한 계약의 규칙과 조건이 존재하고요. 그 규칙과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은 극이 발생해서 계약은 파기가 된다. 식정관 합부터 알아볼게요. 식신하고 정관의 합이고요. 정관은 조직, 가정, 남편이 되겠죠. 식신은 내가 현장에 내어놓는 능력, 나의 물품이 되고요. 내가 능력과 물품을 조직에 납품하다, 가정에 납품하다. 내가 여자면은 아이를 놓고 아이를 남편에 납품하다. 식신은 아이를 잘 양육하는 엄마 역할을 하는 나가 되겠죠? 아이를 잘 양육하는 엄마하고 아이하고 남편이 협력해서 아이를 잘 키우고 가정을 잘 유지하는 합이다. 식정관 합으로 결혼하게 되면요.
남편은 아이를 잘 양육하는 여자도 원하지만요. 식신에는 육체적 건강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육체적 매력 플러스 이뻐야 합니다. 여성 입장에서는 남편한테 바라는 게 사회에서 인정받는 권한, 지위 플러스 돈이 있어야 한다. 이런 부분이 유지가 안 되면은 식정관 합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조직에는 나의 능력과 내가 만든 물품을 납품하는 거니까요. 인성이 와서 이렇게 식신을 도식하게 되면은 나의 능력이 불량으로 판정나고요. 물품은 불량품이 되기 때문에 이때 계약이 파기된다. 일간이 근황하면은 불량이나 불량품을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조직에 납품하고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한다. 정관 비견합 좀 볼게요. 정관의 권한을 비견한테 대행시키는 걸 말하고요. 우리가 대리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정관격일 때는 직무를 대행한다, 대리한다고 말하면 되고요. 정관일 때는 그냥 대행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관격이 본사면은 지점, 대리점, 대행사로 본사의 권한을 대행, 대리하는 업무를 한다. 가정이면은 다른 곳에 가정을 또 하나 분가해서 나가는 거죠. 정관이 겁재를 극하기도 하지만요. 정관이 비견을 극하기도 해요. 겁재는 불필요한 사람을 내보내는 거고요. 비견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을 내보내는 것과 같다. 비견이 상대와 견주기 위해 장비를 갖추다. 이 장비를 내보내는 거니까요. 노후된 장비 교체운이라고 얘기하고요. 집안에 계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요.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는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장가안간 시동생이 분가하는 것도 될 수 있고요. 이 시동생이 비견인지 겁재인지는 그 사람의 마음의 거리에 달려 있다. 두 번째는 재생관하지 않으면 재극인한다. 관은 조직, 가정, 가장 역할을 하는 나고요. 재는 조직 구성원, 가족 구성원, 가장이니까 부인, 와이프로 재생관을 하고 내가 관을 따르고 시중 들겠다인데요. 관이 겁재를 견제를 안 해서 겁재가 재를 쟁제하면요. 재는 더 이상 재생관을 하지 않고 재극인을 해요. 이거는 관의 조직, 가정, 가장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겠다. 관이 재를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극인이 발생한다. 관에는 또 다른 제극인이 있는데요. 관이 인성을 잘생하는 관인상생이 되면요. 관은 권위가 있고 지위가 있고 인품이 있고 임무수행을 잘하는 실력이 있는 거예요. 권위, 인품, 임무수행, 실력을 보고 제가 이렇게 따르는 재생관이 있는데요. 만약에 관이 가수라면요. 팬들이 인품하고 실력을 보고 따르는 거죠. 여론, 대중들이 그의 인품을 보고 재생관을 한다. 하지만 관이 인성을 제대로 생하지 못하면요. 권위라든지 인품이라든지 실력이 없는 거잖아요. 본인이 해야 할 임무 수행을 제대로 안 하고 인품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팬분이라든지 여론, 아래에 있는 구성원들이 그 관의 인성에 대해서 제극인을 한다. 권위, 인품, 실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부인 또한 남편을 무시하는 거죠. 남편보다 잘난 부인, 상사의 자리를 위협하는 부하 직원. 남편은 내려오고 부인이 나가서 돈을 벌어야 해요. 상사는 밑으로 내려오고 부하가 상사가 된다. 하극상이라고 하죠. 관에는 두 가지의 제극인이 있다. 재생관을 받아서 겁제를 견제하지 못함으로써 죄를 보호하지 못한 것에 따른 제극인과 관인상생으로 본인의 실력을 꾸준히 높이고 인품을 갖추지 못해서 제극인이 일어난다. 이 제극인은 나의 영역이 없어지는 거고요. 이 제극인은 나의 권위가 실추되는 거고요. 나보다 어린 사람을 상사로 모셔야 한다. 세 번째는 정관에 대해서 일간이 갖추어야 할 조건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일간은 인왕하고 근왕하지 말아야 한다. 정관은 사회 또는 조직이 나에게 주는 혜택과 같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일간은 정관의 명령이라든지 임무, 의무를 잘 따르고 수행해야 한다.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성이 있어야 되고요. 인왕하다는 것은 관인상생을 잘 받고 인이 또한 일간을 잘 생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인왕해야 하고요. 일간이 정관을 위배한다든지 무시한다든지 위협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왕하면 안 된다. 여기서 말하는 근왕은 정관보다 힘이 세면 안 된다는 걸 말해요. 정관이 일간보다 힘이 있으면은 일간은 근을 갖고 있어도 상관이 없다. 관과
일간을 비교해야 되는데요. 관은 재생관을 봐야 되고요. 일간은 근, 인성, 식상, 비견, 겁재와 비교를 해야 한다. 재생관이 잘 되어 있으면요. 내가 사회, 환경, 조직, 가정에 잘 따르고 시중 들고 맞추어 가겠다. 이런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요. 일간이 근이라든지 비겁을 갖고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일간이 근약하고 또는 신약하고 관이 있으면요. 인성으로 관인상생 인일간에서 임무 수행을 잘하면 되고요. 만약에 근황하거나 신황 또는 위에 비겁이 있을 때는요. 재생관이 돼서 관을 잘 따르고 나의 능력, 주도력과 추진력, 인내력이죠. 이것들을 발휘해서 나의 개인 능력으로 관을 위한다. 보험회사에 가시면은 관에 소속되어 있기도 하지만은 영업을 뛰어서 실적을 잘 올려서 관에 도움을 주는 경우도 많죠. 기본급 플러스 나의 실적, 인센티브로 살아간다. 재생관이 잘 되고 일간이 근황하면은 본인의 능력도 잘 발휘하고 임무 수행도 잘하니까 책임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천간에 비견, 겁재가 있으면은 비견 겁재는 독립 성향이 강하죠. 지사라든지 지점, 부속, 기관의 장이 될 수 있다. 비견 겁재가 있으니까 개인의 능력이 중요하다. 실적을 올리고 영업을 잘해야 지사, 지점, 부속기관의 장을 유지할 수 있다. 근약일간은 인성을 써서 임무 수행만 잘하면 돼요. 정관에 대해서 일간이 갖추어야 할 조건은 인왕, 근황하지 말아야 한다. 이 근황은 정관과 비교해서 일간이 왕함을 말한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